여러분 이번 주 마지막으로 뉴하! 안녕하세요. 이번 제품은 가성비 갑 완전 갑. 누구한테 강매시켜도 욕 진짜 안 먹어요. 아니 오히려 이건 없어서 못 먹는 제품이거든요. 바로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오버드라이브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맥주 아시죠? 맥주 효모에서 추출한 비타민 B군. 근데 이 비타민 B군에는 비타민 B1, B2, B3, B6 등등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각 포지션에 배치된 하나의 축구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림팀. 하나의 개별적인 역할보다는 이 비군 친구들이 하나의 팀으로 딱 모였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냐? 가장 큰 기능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그냥 쫙 올려주고요. 피로 회복에 굉장한 도움을 줘요. 그래서 활력 비타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야근이 좀 자주 있는 회사원들 책상에는 이 비타민 B가 정말 필수겠죠. 그냥 세 알 먹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타오르다 못해서 그냥 피로가 싹 사라져. 그냥 끝!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너무 좋을걸요? 장거리 운전뿐만 아니라 뭐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된다. 뭐 내가 어디 가야 된다? 오늘 마침 금요일이잖아요. 불금. 이런 날은 미리 세 알 드시고 시작하세요. 그럼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 이 오버드라이브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풀파워로 충전시켜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오버드라이브는 젖산분해에 굉장히 탁월해요. 내가 지금 오랜 시간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고 나서 혹은 활동하고 나서 좀 근육이 뻐근해. 막 어디 결린 것 같고 근육통이 있다. 찌뿌둥하다. 이거는 우리 몸에 젖산이 쌓인 거거든요. 오버드라이브는 이 젖산을 분해하고 굉장히 빠른 회복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거 타이거 우즈가 굉장히 애용이었다고 하죠. 자, 결론은 내가 피곤해도 먹고 피곤할 것 같아도 먹고 피곤하지 않아도 드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오버드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오늘 드셔야겠죠. 저 일주일 동안 이걸 준비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지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버드라이브 힘 되게 빌려서 씩씩하게 해냈거든요. 어떠셨어요? 되게 좋으셨죠? 네. 일주일 동안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제품 설명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시고요. 오늘도 오버드라이브와 함께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만간 다른 역할로 찾아뵐게요. 안녕! 차디어라차 파도는 날 들고 내리고 집어도 삼키네 비바람 지나간 바닷가 해가 뜨는 거니까 노래하세 너를 잡고 깨어있는 누스키나의 조직된 힘. 굿모닝 랑연 FM. 전국 전 세계에 계신 랑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랑연 FM 최혜원입니다. 1월 15일 금요일 굿모닝 랑연 FM 주요 뉴스입니다. PR90을 통해 건강과 에너지를 찾으신 시니어 사장님께서 자신의 경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며 레그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파트너들과 함께 SNS를 시작하셔서 더디지만 즐겁게 온라인 비즈니스까지 하고 계신 회장님을 시선 집중해서 만나보겠습니다. 40대 고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이지만 SNS로 쏟아지듯 결과를 내고 계신 천안의 리더분을 모십니다. 나만의 생각과 가치가 담긴 SNS 브랜딩과 진정성 넘치는 소통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대하락을 하고 계신 리더를 밀착 취재해 모셔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1월 셋째 주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랑연 라인의 핵심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잠시 후 앵커 브리핑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전세계 공통주파수 3051MHz, 여기는 굿모닝 랑연 FM, 저는 최혜원입니다. 뉴하. 제가 하면 이상해요? 저는 맨날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여자님들. 마지막 날 가뿐하고 즐겁게 금요일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어제 짜 랑연 FM을 제가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가보겠습니다.
어제자 랑연 FM입니다. 시간은 쫓기는 대상이 아니라 쪼개는 대상이다.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이것이 비즈니스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시간을 만들어 SNS에 집중하자. 광활한 온라인 속 나와 결이 비슷한 네모 4명 찾기는 시간 문제다. 평범한 우리가 브랜딩을 통해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브랜딩 깊이 있고 해내야 한다. 정성을 들여 스토리를 발굴하고 정성을 들여 글도 써보고 정성을 들여 사진도 찍어보자. 사진과 연애는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다. 많이 해보고 또 해보라. 굿모닝 랑연 FM을 꽉 채워주신 회장님들 감사합니다. SNS를 통한 사업 전개가 흥미롭고 엄두가 나고 나아가 즐길 수 있고 자신 있어지는 SNS 특집, 오늘 마지막 날이죠. 온라인 건물주 대기 사장님들의 랜선 박수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은 최혜원의 시선 집중 시간입니다. 전국 8도 전 세계에서 나답게 성장하고 스스로의 진화를 이끌어내고 계신 분들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요, 50대가 넘으신 사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은 못할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배워야 하고 해야 한다면 그게 무엇이든 주저없이 도전하고 집중하는 멋진 사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김정담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 위드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정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스폰서는 이기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는 송나라 사장님이시고요. 상위 스폰서는 끝없이 비전을 전해주시는 최혜원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남편과 개인 사업을 7년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바닥을 칠 때 길거리에 나가 앉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직업으로 카페 매니저로 4년을 근무했는데요. 니꺼 내꺼 안 가리며 일하는 스타일이라 내일처럼 열심히 일하는 억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정말 필요할 때여서 밤낮 가릴 것 없이 20시간씩을 장소를 옮겨가며 일한 적이 무척 많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온 힘을 다해 일함에도 불구하고 밀리는 월급과 부당 해고,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고 그들의 삶에 저는 일부였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던 시점에 무리한 탓으로 무릎 연골, 파열염증으로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생활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져서 찾은 병원에서는 치료보다는 체중 감량을 권해주었던 고마운 의사 선생님이 말씀대로 빨리 내 몸을 챙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송나라 사장님을 만나서 건강해야 살이 빠진다는 말과 이모, 소비가 소득이 되는 거 알려드릴까요? 이 말에 제품이 오기 전에 보상을 풀었습니다. 보상을 푸는 순간 해야 하는 것 같고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통장은 바닥이 비었고 카드도 없고 보험회사에서 150만 원을 대출받아 사업 자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상을 내는 대로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7.4%의 체지방을 감량하였고요. 90일 내내 편해지는 무릎의 컨디션과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을 선물받아 TR90이 너무나 고맙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가벼워진 몸으로 수락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날아다니는 날다람쥐를 보면 위디그룹의 김정담입니다. 저 TR90 먹고 성공한 거 맞죠? 또 LY 가정 중에요. 변화된 저희 모습을 보며 TR90에 관심을 가진 언니가 스폰서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 그대로 소비가 소득이 되는 걸 알려줄게. 이해가 가지 않았던 보상을 풀고
같이 전달을 했을 뿐인데 사업을 얼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저 또한 동기부여가 됐고요. 스폰서님과 같이 뛴 결과 만 GV를 달성하여서 첫 달 사업회의가 두둑 했습니다. 대출한 150만 원의 사업 자금이 소득이 된 걸 경험하며 더욱 뉴스킨의 가치 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아는 지인에게도 전달하고 그리고 새로운 명단을 찾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SNS 퍼스널 브랜드 첫 강의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인스타 계정도 없었고 팔로잉이 뭔지도 모르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저는 시니어였습니다. 컨셉, 브랜딩, 피드, 해시태그, 생소한 단어들이 무척 어렵게만 느껴지는 저는 그때는 저의 머리는 하얀 도화지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부터 나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나다움을 실천하고 애썼고 계속 이어지는 SNS 프로젝트에 신청을 하며 매번 젊은 밀레니엄들과 나의 인스타 단골 고객을 맞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SNS 오기를 섬세하게 만들어주시는 소통반에서 댓글, 소통, DM 발송 사진, 글쓰기 등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해결하며 하얀 도화지에 지웠다, 그렸다를 반복합니다. 저는 시니어 파트너 두 분과 함께 온라인 건물주 대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SNS를 손끝으로 터치하고 확장하고 SS를 오른팔로 만들어서 건물주가 되는 목표를 가지고 미드그룹에서 사업하는 시니어 김정담이 되겠습니다. 시니어 화이팅!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김정담 사장님의 피드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55세의 피드라고 보기엔 너무 예쁘고 젊고 에너제틱하죠. 정말 처음에는 하나도 모르시겠다고 하시더니 1기, 2기, 3기, 4기, 5기 수개월을 반복하면서 정말 수개월을 반복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파트너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SNS를 열심히 하시더니 지금은 이렇게 멋진 피드가 됐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이 피드를 가진 분이 저에게 소통을 요청하면 저는 수락할 것 같거든요. 네, 너무 멋지십니다. 우리 김정담 사장님, 네, 뉴스킨을 통해 건강도 찾으시고 그리고 돈도 버시고 꿈도 키우시고 앞으로 또 SNS로 멋진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기어차니 열아차 파도는 날 들고 내리고 집어도 삼키네 비바람지 나간 바닷가 해가 뜨는 거니까 노래하세 너를 잡고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굿모닝 랑앤 FM. 네, 두 번째는 최혜원의 밀착 취재 시간입니다. 오늘 모시는 게스트분들의 공통점이 있네요. 못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전혀 없으신 분들이세요. 오늘의 취재원 역시 저와 함께 SNS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담당하고 계시는 영역은 전략적 소통이에요. 프로젝트 참여 단 1기수 만에 완벽히 청출어람 하셔서 운영진이 되시고 쏟아지는 결과를 내시면서 BA로 핀업까지 하셨습니다. 천안의 리더 우리 정연아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두려움 없이 함께 가는 위도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뉴스킨 사업가 정연아입니다. 제 네. 스폰서 사장님은 전지현 박주현 사장님이시고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려볼게요. 저는 잠시만요. 사장님, 왜 제가 멘탈 시간도 안 주시고 피보다 진한 비전을 나눈 형제님 어서 오시고요.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BA 핀업을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천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의 전직은 아이들 책을 판매하는 웅진 북클럽에서 4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갈바닉을 좀 쓰고 싶다 하면서 SNS로 박주윤 사장님을 찾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는 분이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 어떤 친한 언니를 한번 소개시켜 줬었는데 그날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걸 보고 아, 나는 나중에 사도 저분한테 연락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바로 내려오시면 너무 부담스럽겠다 해서 만나지 않을 박지훈 사장님을 오늘의 주제와 맞게 SNS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는 좀 색다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뉴스킨 사업을 보게 된 이유는 갈바닉을 사야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뉴스킨을 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5년 후 일이 이 일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웅진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팀을 꾸리고 팀장 역할을 했었지만 웅진이라는 곳은 리크루팅을 해서 그 사람 실력을 같이 트레이닝해서 올려놓고 팀장을 시키면 저하고는 분리가 돼요. 소득 구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매번 이 일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리크루팅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배출을 하면 또 새로운 사람을 리크루팅 해야 되고 계속 끊어지는 이런 구조에서 일을 하다가 박지훈 사장님의 뉴스킨 보상을 들어보고 아, 여기는 핀업이 돼도 계속 함께 가는 보상이구나를 생각하고 아, 5년 후 이 일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 뉴스킨을 좀 더 알아보게 됐고 지금 뉴스킨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인스타로 누군가를 리크루팅 해야 되겠다, 사업을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던 제가 어떻게 구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됐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오늘 설명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회장님. 내려올 일 없을 것 같아서 서울 사는 남자한테 연락했는데 한달음에 내려오셔서 사업 설명까지 하신 우리 박지훈 스폰서님. 너무 그림이 그려져요. 자, 사장님의 SNS를 보면 사장님은 SNS가 막 화려하지도 대단히 막 예쁘지도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근데 사장님의 계정에 들어가서 피드를 하나하나 보면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글 때문인 것 같은데 일단 사장님의 SNS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제가 인스타를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제 인스타에도 변천사가 있더라고요. 모두가 처음 시작할 때 내 정체성은 뭘까를 생각하면서 시작하진 않잖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냥 제 일상 속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정도였어요. 누군가가 뉴스킨을 찾는데 다른 데서 사람을 찾으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SNS를 하다가 주변에서 SNS로 매출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도 문의를 좀 받아볼까? 그래서 시작한 게 천안 뉴스킨이라는 태그로 가장 많은 양을 올리는 사업자가 되자였어요. 정말 성의 없이 많이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천안 뉴스킨을 검색하면 제 피드가 맨 위에 올라오긴 했었어요. 그렇게 문의도 받았었고 문의가 와서 5분 만에 TR을 결제한 적도 있고 나름 만족했었는데 그러던 차에 그룹에서 SNS 프로젝트가 생기게 됐고 저는 천안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1기는 참석을 하지 못했었어요. 평일 저녁에 오프 모임을 하다 보니까 1기는 참석을 못했었는데 정말 코로나 덕에 2기부터 줌으로 바뀌면서 회원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브랜딩의 고민에 늪에 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 브랜딩을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라고 했고 해야 했으니까 했던 것 같아요. 요번 주 월요일이 기억이 좀 나시는지 강희선 사장님의 브랜딩 이야기 중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의 교집합을 찾아보자. 이 고민 끝에 저는 제 SNS 정체성을 찾게 되는데요.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찾은 브랜딩이 성장 디자인이었어요. 진짜 많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진짜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그렇게 저를 계속 돌아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누군가의 성장을 도와주고 함께 성장해 가는 게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팔고 싶은 건 제 가치와 영향력이구나를 알게 됐죠. 제가 알고 있는 걸 나누고 싶고 영향력을 주고 싶은데 그때부터의 문제는 제 가치와 영향력을 누가 필요로 하냐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저희 그룹 안에 빼독 시스템과 SNS 프로젝트에 제 가치와 영향력을 얹어보자였어요. 지금은 내 가치와 영향력으로 소득 창출이 될 수 없으니까 소득 창출이 가능한 곳에 내 가치와 영향력을 얹어서 유통해보자.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이들도 내 가족도 바르게 살아간다는 건 그 집의 엄마가 굉장히 생각과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건강하다는 건 엄마가 본인을 아끼고 관리하면서 성장하는 것 같거든요. 빼독 프로젝트를 통해 내 몸을 90일 관리하다 보면 내가 나를 찾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 모두 동의하시죠? 브랜딩을 통해 나를 찾고 나를 가꾸고 나를 고민한다는 것도 결국은 성장을 통한 자존감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제 브랜딩과 빼독 프로젝트와 SNS 프로젝트 이 세 가지를 성장이라는 같은 키워드로 묶어서 제 SNS 정체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자,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 이것의 교집합을 찾다 보니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찾으셨고, 그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빼독과 SNS 프로젝트에 묶어내서 컨텐츠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그래서 그런가 사장님의 피드에 들어가서 첫 번째 피드를 누르고 글을 읽어보면 다음 피드의 글도 궁금하고 그 다음 피드의 글도 궁금하고 굉장히 그 글이 궁금해져요. 그게 어떤 글이 주는 끌림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장님이 혹시 글을 그렇게 쓰실 때 특별히 유념하거나 신경 쓰시는 게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팸 가족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누군가 내 피드에 들어오면 어떻게 나를 빨리 알릴 수 있을까라는 걸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게 저는 사진보다는 글로 저를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글 쓰는 거에 정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데요. SNS를 시간을 많이 안 들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야, 너무 고민되고 나 이걸로 시간 되게 많이 써 하시지만 SNS는 중간중간 비는 시간에 해도 되고 틈틈이 하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SNS를 기본 제 하루의 일방이라고 생각해요. 일방을 하는데 평균 저는 2시간을 잡거든요. 이동도 해야 되고 만나서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이동도 해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콜드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단지를 준비해서 내가 콜드할 장소에 가고 그곳에서 콜드를 하고 돌아오고, 저도 콜드도 마찬가지로 2시간 정도의 스케줄을 잡거든요. SNS도 하루에 그 정도를 집중해서 쓰고 있어요. 제가 글을 쓰는데 공을 들이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제가 좋아하는 글귀, 좋은 글귀였던 건 사진으로 많이 찍어 놓기도 하고, 키워드가 생각났을 땐 바로 메모도 많이 해놔요. 근데 정말 많은 글의 영감을 얻는 곳은 누군가를 만나서 제 사업을 STP 할 때더라고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내가 해줄 이야기를 생각할 때 글감으로 쓸 수 있는 멘탈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어제 누군가를 만나서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어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시간적 자유도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얻으려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얻은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생각의 자유예요. 전 제가 생각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뉴스킨이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미팅을 마무리하고 메모를 해놔요. 생각의 자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날 때 이 키워드로 글을 쓰는 게 제가 글로 정말 많이 공을 들이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공을 들이다 보니까 한 가지 생긴 습관이 더 있어요. 제가 보고 듣는 건 어떤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면 그 사진 한 장으로 저와 같이 SNS 프로젝트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STP를 할 수 있어요. 모두 요즘에 독서 미팅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이걸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해내고, 제가 SNS 운영진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실력으로 선안에서 브랜딩 소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만남의 소통 속에서 글감을 찾고 그것들을 좀 더 고민해서 글로 표현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뉴스키너들이 독서 미팅도 굉장히 오랜 시간 해왔고 하고 있고요. 그 글을 안 읽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했던 말들과 대화 속에서 뭔가 키워드를 잡아서 그거를 기록하고 또 떠올리고 리마인드하고 이런 습관이 사장님은 완벽히 몸에 배이신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우리 성장 디자이너의 과거 인스타와 현재 인스타를 좀 보고 올까요? 과거 인스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비포와 애프터예요. 이 비포를 보시면 서점 직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저 티알라인 티 저 큰 박스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고 피드를 보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죠. 근데 지금은 애프터를 보시면 피드를 보시면 이 사람의 어떤 성격과 분위기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고 느껴지죠. 뭐 하는 사람인지도 알겠고 좀 눌러보고 싶고 들어가 보고 싶고 이렇게 인스타 비포 애프터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주셨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장님이 매장 홍보를 위해서 하는 액션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에요. 사장님이 매장 홍보를 위해 하는 액션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사장님은 소통하고 싶은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그들을 찾아서 실제로 만나고 STP를 하고 초대를 하고 이런 경험들을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만들어 내셨는데 그 얘기를 좀 해 주실까요? 저는 본질은 늘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SNS로 내 네트를 확장하는 사람이고,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SNS를 하고 있다라는 본질을 늘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 매장을 제 브랜딩과 같은 결로 우선 꾸미는 걸 게을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와 같은 결의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죠. 제 결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성장하는 엄마,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자존감, 리더, 인문학, 독서 등등 제가 끌림이 있는 태그들을 검색해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나가는데 댓글 소통으로 인친의 관계를 맺는 분들도 있고요. 처음부터 DM으로 비즈니스를 전달하기도 해요. 제가 실질적으로 쓰는 DM들을 조금 공유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피드를 보니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자주 구경했어요. 지금 인스타에 들이시는 시간 정도로 추가 소득이 생긴다고 하면 플랫폼 비즈니스 어떠세요? 혹시 소통 가능하신가요?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뷰티 디렉터 정윤아입니다. 이미지가 너무 좋으셔서 플랫폼 비즈니스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소통 가능하실까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맞게 보내거나 상황에 맞게 제가 DM들을 만들어서 DM 소통은 정말 날마다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해야 할 일들, 제 매장을 꾸미는 걸 게을리하지 않는 거, 저와 결이 맞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 그 다음에 DM 소통을 하는 거, 제 액션 코어들을 만들어서 매일 지속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하신 게 나의 브랜딩과 나의 피드가 어울려야 한다. 그쵸? 나는 성장 디자이너인데 내 피드는 성장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도 키워드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브랜딩 된 게 아니죠. 그럼 나는 성장이라는 키워드, 성장 디자이너라는 브랜딩으로 브랜딩 목표를 잡았으니 나의 피드의 글과 생각과 느낌도 똑같이 가는 게 그게 바로 브랜딩이잖아요. 그렇게 브랜딩된 나의 인스타를 들고 나와 똑같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죠. 책스타그램 뭐 이런 나만의 어떤 성장 뭐 엄마 뭐 일하는 엄마, 성장하는 엄마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해시태그를 가지고 찾고 그들과 직접 이렇게 DM으로 소통하시고 댓글로 소통하고 소통을 하는데 댓글을 먼저 써서 뭐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먼저 다이렉트로 사업을 제안하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소통과 시도를 하고 계시군요. 네, 좋습니다. 제가 방금 DM의 예시도 PT로 잠깐 보여드렸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소통이 돼서 그 사람과 좀 관계가 좁혀졌고 뭔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도 있고 뭔가 카톡을 할 수도 있고 관계가 좀 좁혀지면 그때부터 사장님이 하시는 구체적인 소통 방법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DM을 비즈니스로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비즈니스 이야기로 시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DM 소통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또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제가 좀 케이스들을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은 만나는 경우예요. 만나게 되면 저를 만나러 오시면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제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제안드렸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5분 정도 플랫폼 비즈니스를 설명드려 볼게요. 해서 제가 하고 있는 한 5분 정도의 플랫폼 비즈니스 STP를 하게 돼요. 그 내용은 저는 쿠팡을 예로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왜 플랫폼 비즈니스를 선호하는지 장점들을 이야기해줘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은 첫 번째 리스크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쿠팡도 저희가 알아서 구매를 하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 장점 중에 하나는 소비자가 알아서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쿠팡의 소비자 수가 얼마인지 가늠이 되세요? 안 되시죠? 소비자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확산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제품력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쿠팡이 배송이 빠르고 제품이 저렴해도 제품력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이용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중요한 게 아이템이다. 저의 그러니까 STP라는 용어를 소비자를 처음 만났을 때 쓰진 않지만 지금 제 설명이 끝나면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아이템의 제품력을 보여드릴 거예요 라고 대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는 분도 계시고 만남이 어려우신 분들은 줌 미팅으로 이런 플랫폼을 설명하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전화 통화까지는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글보다는 전달력이 소통이 더 좋기 때문에 더 어떻게든 전화 통화까지는 좀 잡아보려고 DM을 더 소통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 이후에 매출과 초대로 이어지는 소통이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제가 검색한 분들은 SNS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세요. 비즈니스라는 DM을 받아서 대답을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추가 소득에 관심이 있으세요? 라는 걸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제품을 써보고 유통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는 걸 쿠팡 파트너스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줘요. 쿠팡 파트너스가 리뷰를 쓰고 그 리뷰 링크를 통해 들어가서 구매가 일어나면 3%의 쉐어링을 주는 거잖아요. 리뷰를 잠시만요. 네. 사장님, 우리 쿠팡 파트너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조금 끊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쿠팡 파트너스를 터치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쿠팡 안에 하나의 플랫폼 사업인데요. 제가 뉴스킨으로 설명을 해보면 뉴스킨의 미스트를 쓰고 이 미스트의 장점, 누군가 봤을 때 이거 쓰고 싶다라는 글을 리뷰로 써요. 블로그나 이런 곳에 리뷰를 쓰고 그 링크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서 제품을 구매하면 나에게 3%의 쉐어링을 주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뉴스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품을 쓰신 분의 리뷰와 제품을 써보지 않으신 분도 리뷰를 분명히 쓸 수 있는데 이 두 분의 리뷰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진정성이 있는 리뷰인지 그러려면 제품을 써봐야 하는 리뷰, 쓰고 쓴 리뷰가 진정성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뉴스킨도 저희는 근데 쉐어링이 3%가 아니잖아요. 저희 쉐어링을 더 많은 쉐어링을 주는 걸 설명하면서 내가 제품을 쓰고 리뷰를 통해 누군가한테 제품을 유통시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플랫폼이 진행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서 매출로 이어가기도 하고요.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그분과 배우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갖는 초대 멘트를 해요. 그래서 저희 그룹 안에 프로젝트들을 많이 티업을 하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제가 SNS 운영진을 하고 있으니까 SNS 프로젝트를 통해 매장을 꾸미면서 조금 더 배우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DM을 보내서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분께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과 강점을 설명하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품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신 다음에 너무 자연스럽게 제품력을 보여드릴게요 하고 데모를 하시고 거기서 구매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로는 우리가 알던 프로세스로 가면 되는 거고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나와 좀 더 공부해보자라고 하면서 SNS 프로젝트에 담으셔서 그분의 온라인 매장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이분이 SNS 마케팅을 배울 수 있게끔 시간을 두시는 거군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대요. 우리 정연아 사장님 애칭 제가 지어드린 애칭이 짤현아예요. 짤현아. 짤이 없어요. 짤이 없는 분이라 굉장히 촘촘하게 이게 자신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계신데요. 그렇게 쿠팡에 대한 예시를 사실 현장에서 많이 얘기하면 진짜 많은 분들이 와닿아하시고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워낙 친숙한 브랜드고 어제도 그제도 본인도 시켰던 주문이고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구나 라는 걸 쉽게 인지하는 또 회사가 쿠팡이다 보니까 그 모델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장님 현장에서 사장님이 만나는 대화들, 또 리딩 방법들,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경우보다 SNS가 이 부분이 더 편한데요. 왜냐하면 그분도 제 피드를 통해 저를 알고 저를 만나시는 거고, 저도 그분의 피드를 파악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수월한 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음. 진짜 특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내 피드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만남까지 이루어지는 건 내 피드에서 무언가 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무언가 얻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찾은 인친들은 그게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성장이나 교육이라는 검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났을 때 나와 관계를 더 맺어서 이어가면 배우고 성장할 것들이 많다라는 걸 더 많이 어필해요. 그리고 내 주변에는 그렇게 성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저희 그룹을 좀 많이 티업을 하고요. 저는 만나서 이야기할 때 환경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가 잘 자라려면 엄마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엄마도 성장하려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가 있어야 본인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저희 뉴스킨의 환경을 이야기해주면서 리딩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진짜 많이 고민하면서 얻은 한 가지를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현장에서의 리딩 방법. 근데 내가 이 사람을 SNS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걸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 새로운 공간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나 이 사람을 2차 만남에서 무슨 얘기를 해주지? 3차는 어떻게 하지?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었는데 저희는 공간만 확장이 된 거예요. 내가 신규 명단을 늘리는데 하나의 경로를 확장한 거죠. SNS라는. 이 말은 새롭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뉴스킨을 알리는 통로가 하나 더 생긴 것뿐 저희한테 새로운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늘 하시던 리딩을 해나가시면 진짜 편하게 해나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 2차 만남을 가졌는데 제가 늘 하던 걸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리딩에 많은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내가 하는 일, 네가 하는 일, 내가 어떤 사람, 네가 어떤 사람을 서로 서치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어쩌면 더 생략이 된 채 비즈니스로 더 쉽게 갈 수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뒤에 내가 STP를 하고 데모를 보여주는 건 오히려 지인이나 뭐 기존의 소개를 통한 오프라인 만남보다 온라인에서 엮인 만남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장님 그러면 요거 하나 또 물어볼게요. 사장님은 이제 SNS로 파트너 사장님들도 만드셨고 지금 소통하고 있는 이제 수많은 레그가 있으신데 사장님이 온라인상에서 만난 그분들은 사장님하고 어떤 부분에서 통했을까요? 인치는 무언가 통해야 되잖아요. 통해야 만남까지 이루어지니까. 이거는 근데 또 인친이 아니어도 통해야 관계가 이어지고 이런 거는 분명히 있지만 SNS는 그게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점검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내가 보낸 DM 문구와 내 매장이 일치하냐는 거예요. 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같이 하자고 보냈는데 내 피드에 왔을 때 내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같은지. 그리고 두 번째가 내 매장에 왔을 때 내가 내 매장을 애정하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이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그 사람한테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진심인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제가 만났던 한 분의 사례를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분은 제가 가장 처음에 DM으로 소통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을 만날 때 그 달에 정말 열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달에 제가 SNS로 16명을 데모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분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랑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부산에 살고 계셨어요.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가야 되나 가야 되나.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그때 리크루팅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렇게 소통을 계속 하다가 2달 후쯤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온 이유는 광고 협찬을 많이 받아서 인스타에 협찬을 받아서 쓰는 걸 올렸더니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오는 소득은 하나도 없거든요. 협찬이었으니까. 없죠. 그쵸. 이걸 뉴스킨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때 그분한테 보냈던 전화 통화를 해서 제가 부스트 사업을 전달하고 그분한테 보냈던 카톡이었었어요.
모든 인생에서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SNS로 누굴 만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었을 때 민주 씨를 만나러 부산에 갔고 그때 보여주신 따뜻함이 저한테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 뒤로 파트너들을 SNS로 찾게 되었고 민주 씨를 만나러 간 내 행동이 결국 나한테 기회가 되었더라고요. 꽃집을 오픈하셨는데 꽃을 판다기보다는 꽃을 선물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팔지 않으세요? 저는 단순히 부스트 하나를 판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부스트로 누군가가 기회를 잡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부스트 위에 제 가치를 얹어 팔고 있어요. 민주 씨도 그 기회를 하나의 행동이 더해진 상태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DM을 보내드렸거든요. 제 진심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저는 네. 정말 진심을 다해서 DM을 보내고요. 그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관계를 나가고 있는데 그게 통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제 옆에 남아있는 것 같고 지금도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사장님.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또 이렇게 사장님께 직접 또 듣고 하니까 와, 정말 감동이 밀려오네요. 특히 이 마지막 그 문자를 주고받았던 그 문구에서 그냥 사장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귀고 온라인상에서 소통하고 한 명 한 명과 어떻게 대화하는지가 그냥 다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사장님, 우리 오늘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한 3분 정도는 더 쓸 수 있거든요. 질문을 해주시면 또 우리 정연아 리더님께서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SNS에 지금 이렇게 집중을 하신 지가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네, 6개월 정도 됐어요. 반년 정도 됐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죠. 긴 시간이라 볼 수는 없는데, 6개월 정도 만에 인스타에 비포 애프터가 생기면서 내가 이 안에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찾고 만나서 내 생각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내 사업을 어필하고 보여주는지까지 오늘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이 특별히 없네요. 왜 질문이 메일 하는 리스트가 궁금하시대요. 저는 사장님이 우선은, 메일 하시는 리스트, 네. 저는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피드를 하나 올리는 게 제 첫 번째 루틴이에요. 제가 인사이트를 보니까 아침에 올리는 제 피드에 좋아요나 반응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자기 전에 아침에 올릴 사진과 글을 미리 정리를 해놓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걸 첫 번째로 올려요. 첫 번째로 올리고 저는 정말 10분, 20분 틈이 날 때마다는 DM을 보내요. 그리고 제가 30분 이상 시간이 있을 때는 에너지를 써서 사진도 초이스하고요. 글도 적어 놓고요. 이런 일들을 반복을 하고 저는 생각이 나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글을 저장해 놔요. 그래서 매번 새롭게 글을 쓰는 것보다는 제가 이미 조금 다듬어 놓은 글을 복사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글도 늘 정리를 하고요. 하루에 저는 피드를 3개는 꼭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DM도 50개 이상은 보내려고 하고 지금은 저도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댓글로 정말 찐 소통을 하는 사람들을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먼저 또 잘해주신 저희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 강의해주신 분들께 하나하나 배운 팁을 통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방법도 지금은 제가 원래 했던 방법에 조금 더 추가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장님. 오늘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노하우와 경험들을 다 풀어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장님, 저는 사장님의 무한 성장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SNS로 소통하고 인친을 사귀고 명단을 늘리는 전략을 공유해주신 우리 천안의 리더 정연아 리더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 랜선 박수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SNS 특집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답게 여러분들 좀 감이 오시나요? 5일 동안 정말 모든 걸 다 풀어드린 것 같아요. 각 분야에 전문적으로 소질이 있으시고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강사님들을 모셔서 저희가
SNS 특집 마지막 시간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앵커 브리핑 때 저희가 배운 SNS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리더분을 모시고 리더의 생각을 공유하고 생각을 복제해서 리더가 되는 시간, 리더 인사이트 시간이 또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사장님을 제가 잠깐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사실이 아니길 믿고 싶었어 멀어지기 싫었어. 네, 저는 언제 봐도 너무 재밌는 리더는 집중합니다. 우리 송영덕 사장님 편이었습니다. 오늘 세진의 그룹장님, 흔들리지 않은 눈빛, 기계, 뭔가 소신 이런 게 느껴지시는 세진의 그룹장님, 송영덕 그룹장님 모시겠습니다. 그룹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진그룹 송영덕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제가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보면서도 참 무섭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이거 집중을 하는 건지 이게 이 공포심을 조장하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미로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좀 예쁘게 봐주세요. 날씨가 많이 풀렸죠. 여러분들 활동하시기에 조금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1월 15일이네요. 올해도 벌써 15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펜가족 여러분은 대부분 연말 연초에 올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꿈지도를 다시 그리고 연간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로드맵도 새로 작성하는 활동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꿈과 목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는 모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 사업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다른 일들과는 다르게 누스킨 사업이 꿈 사업이기 때문이겠죠. 이틀 전 수요일 이 랑연 FM 시간에 조기철 스폰서님과 김선영 사장님의 그 10년 뒤 나의 모습, 이를 위한 1년 뒤 나의 모습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루고 싶은 인생의 꿈과 그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선택한 누스킨 사업가로서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 김선영 사장님이 참으로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제 모습이 떠올랐었습니다. 10년 전인 2010년 저는 국방부에서 이제 대령 진급을 한번 해볼기라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령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에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요. 당대 대단히 유명했던 백지연 앵커가 게스트를 초대해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듣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날 게스트는 김수영이라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꿈강사이자 작가로 성장하신 분이죠. 당시 30살이었는데 김수영 씨는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경험했고 실업계 고등학교 최초로 도전 골든벨에서 골든벨을 울리고 개교 이래 최초로 연세대학교를 입학하게 되고 졸업 후 유명 외국계 기업에 취업한 그런 상태였는데 저에게는 그런 성공 스토리도 감동이었지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꿈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꿈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고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도 꿈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봐야겠다 하고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고 꿈을 많이 적으려고 엑셀을 켜놓고 일단 1번 꿈을 대령 진급하기라고 적고 2번을 적으려고 이제 딱 했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2번을 못 적겠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끝내 2번을 적지 못하고 꿈 리스트 작성을 포기하고 컴퓨터를 끄고 말았는데요. 미치겠더라고요. 군대 생활 거의 30년을 다른 어떤 꿈도 가지지 못하고 오직 진급만을 바라보며 생활하고 있던 제 모습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제대로 살고 나와 함께 생활을 하는 부하들도 나같이 꿈없는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잘해주면서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듬해 대령으로 진급을 했고 지휘관과 참모를 하면서 같이 근무하던 부하들에게 제가 봤던 그 피플 인사이드를 정신교육 시간에 보여주면서 군생활은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겠지만 그 외에 꿈도 가지고 살 것을 얘기하면서 나머지 군생활을 했고 현재는 와이프인 이현 사장과 여러 가지 꿈을 꾸며 뉴스킨 속에서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모습, 즉 꿈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뉴스킨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스킨 사업을 성공해야 그 꿈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뉴스킨 사업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연말 연초에 뉴스킨 사업가로서의 올해 목표들을 설정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몇 월까지 어떤 직급이 되겠다는 명확한 승급 목표를 설정하셨을 거고 그 승급 목표와 2022년 석세스 트립을 연계해서 몇 월까지 석세스 트립 조건을 완성하겠다 하고 트립 목표를 설정하셨을 겁니다. 물론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진솔한 소통을 하면서 목표 설정을 하셨겠죠. 2020년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도 계시지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코로나 덕분에 사업적으로 크게 성장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기회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올 2021년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벨로시티 신보상과 조기철 스폰서님의 네모의 꿈 때문에 가슴이 뜨거운 요즘입니다. 올 2021년이 우리 모두에게 기회와 성장의 시간이 되고 그래서 뉴스킨 사업가로서의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꾸고 있는 꿈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꼭 쓰시고요. 오늘도 활기차게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룹장님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또 신년답게 꿈을 터치해 주셨고 뉴스킨으로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꿈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 일주일을 함께 정리를 같이 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확장해서 오늘 나의 액션을 준비하는 시간. 오늘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했던 SNS 특집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어려우셨나요?
아무리 봐도 난 넘사벽이야 이런 생각 드세요, 혹시? SNS를 다루는 게 결코 어렵지 않고 넘사벽이 아니라는 걸 사장님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남자도 여자도 밀레니얼도 시니어도 모두 다 방법을 알고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걸 전달드리고 싶었거든요. SNS로 뉴스킨 사업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개념을 잡았고요. 그리고 브랜딩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저희가 배웠죠. 그리고 주력 아이템을 활용해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저희가 터치를 받았고요.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스킬도 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짜 찐 소통을 하는 게 무엇이고 관계 형성을 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보여주고 나의 비즈니스를 보여줄 것인지까지도 오늘 터치를 받았어요. 그럼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있고 지금 나와 나의 인스타, 나의 SNS는 어떤 스텝이 필요할까? 이거는 각자의 고민이겠죠. 이걸 반드시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우리 구팸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고민해서 끝내지 마시고 그 고민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인스타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나 인스타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럼 차라리 마음이라도 편하지.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SNS 하면 수도꼭지가 떠오릅니다. 저는 SNS는 수도꼭지라고 생각해요. 꼭지를 열 생각을 안 하면 한 방울의 물도 안 나오지만 꼭지를 틀면 물이 끝없이 쏟아지는 그런 수도꼭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수도꼭지가 생기는 겁니다. 나의 수도꼭지가 잠겨 있다면 사장님들 여시길 바랄게요. 여는 방법을 몰라서 못 열었다면 이제 배웠으니까 지금 당장 여시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열면 수많은 네모들이 우리 사장님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SNS는 수도꼭지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한 주간 감사했습니다. 두 다들이 만나요. 안녕. 밤새 새소리에 지쳐버린 한입마저 두 달에 뵙겠습니다. 다시려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먼 곳에 다음 주 진행자분들 다음 주 진행자분도 멋진 분이 나오시니까요. 못다 핀 꽃 한 송이 일찍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하셨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원 사장님과 정신 완전 좋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